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방송이 너무 늦었네요. 지금 김PD님이 제 방송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방송의 넋두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만 틀어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방송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글로 썼던 것들, 네, 최근에 부동산 엑스파일에 제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음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한번 꾸며볼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신 소장이 게시판에 올려놨던 글입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란. 네, 신 소장 익명 게시판에 익명이니까 제가 신 소장이라고 밝히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카페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네,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부언을 하는 형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긴 등기부등본을 깊이 보기를 살펴보면서 에피소드로 네, 좀 심화된 즉 고급 팁을 하나 말씀드렸죠. 이 등기부등본을 깊이 보기도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 사례가 있었던 그 부분에 등기부등본을 실질적으로 떼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근데 제가 녹음하고 나니까 제가 뜻한 바, 이야기한 바를 100% 담아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여하튼, 네, 깊이 보기를 살펴보면서 부동산 투자란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위에, 즉, 건물 소유자들한테 철거를 요청하거나 혹은 낙찰받은 토지를 궁박을 이용해,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철거 사례도 있고 판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위에 살고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건물들은 불안하죠.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깊이 보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익 모델로 하시는 그 투자 펌이 네, 진짜 유명한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을 걸고 있죠. 근데 그런 완벽할 것 같은 수익 모델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실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녹록치 않다는 것이 팩트 관계였던 겁니다. 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깊이 보기를 볼 때, 네, 그때 얘기 나왔습니다. 그게 3,000평이, 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 네, 3,000평이 있었는데, 그 3,000평을 1990년에, 네, 3명이, 네, 나란히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지분 관계로 해서 딱 3분의 1씩, 네, 소유를 하고 위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이미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2011년도에 부동산 사모펀딩으로 해서 공동 투자를 한 거거든요. 20억을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네, 투자를 했는데 이 수익 모델로서는 이 사람 투자를 주력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겠다 하면서 진행을 했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위에 있는 소유주들한테 비싼 값에 판다.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천의 수익률 모델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게 선의 즉 도덕성을 배제를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걸 보았을 때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경매 고수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느꼈었지만 이미 그 수익 모델은 1990년대에도 네,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 도처에도 엄청난 그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를 머금고 있는 건물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이상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즉 수익 모델이 아니라 이미 레드오션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수익성 타당성이 좋지 않다는 거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펀딩을 조성한 사람은요, 강의도 나가고 이른바 경매 1세대로서 경매 컨설팅의 효시 멤버였던 투자의 그 분이 네, 그 투자회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수익 모델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요. 물론 이분의 수익 모델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료를 구해서 봤는데 네, 성공적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수익 모델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네,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그분 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서 그분을 뭐 감히 평가를 한다면 예, 제가 깜짝 놀랄 물건도 네,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경매 매물을 보면 모 씨의 공개된 네, 컨설팅 혹은 투자한 물건보다는 좋은 우량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모 씨라고 하면 있죠. 네, 한 분. 네, 이른바 매도 포지션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투자 그 20억을 펀딩을 받았던 그분은요, 그겁니다. 부동산 투자 매물을 고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자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은 용기라고 하는데 상기 사항을 살펴보면 용기가 아니라 그 법정 지상권 미성립에 관한 투자 방식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 즉 그 펀딩을 받고 투자한 사람, 법정 지상권 미성립의 토지에 대해서 그 지식의 부족함이었던 것이지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를 투자를 잡을 때는요, 공부하고요, 또 공부해야 됩니다. 저 또한 내공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멋져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네, 다른 소유주인 겁니다. 네, 다른 소유주인 거고 그리고 예,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으로 아니면 감습상 법정으로 그 지상권을 상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성립 요건들이 있는데 그 성립 요건이 맞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됩니다. 자비로요. 그럼 그 건물 토지의 소유자가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그러면 내 땅을 사라. 그러면은 서로 간에 철거 당하는 입장에서의 건물 소유자나 토지 네, 소유자 철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그런 불평등한 관계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물론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목표로 그 법정 지상권 미성립 토지를 계속 다녔던 거고요. 저도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땐 야, 이 사람 내공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5대 로펌 중에 한 곳을 네, 컨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네, 처리를 한다는 게 도덕적인 건 다 제외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수익 모델이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엄청난 건물들이 그렇게 그 법정 지상권 미성립채로 10년 이상 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직접 투자했던 이 투자회사가 투자했던 물건은 이미 1990년부터 2011년도라고 하면 21년이잖아요. 계속 팔아왔던 겁니다. 근데 팔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계속 넘어간 것을 다시 잡은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면 이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부들이나 그런 파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용기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판단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내공이 있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투 카페나 회사들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 투자를 한다는 곳이나 아니면 투자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수익을 내려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 투자 매물 자체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거나,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영업 마스터 봤죠? 네. 높은 이율을 줬지만 여기저기에서 SOC나 혹은 대형 건물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나눠주면 베스트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카페들이 매물 자체에서 수익 모델을 내미는 겁니다. 즉, 매물을 투자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사업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뭐 컨설팅 업체, 기획부동산 보면 아시잖아요. 슬라이드를 잘라가지고 그 땅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 모델을 찾는 거죠. 물론,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21년 모시기 컨설팅에서도 철거가 말도 안 되는 걸 매도를 했지만 가격이 올라졌어요. 상당히 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익이 났어요. 나가지고 문제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 자체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그 물건 자체에서는 이미 그 투자회사가 많은 가공비나 유통비를 첨가를 시켰겠죠. 투자회사가 아니면 투자 카페가 자신의 수익 모델을 회원들한테 찾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정 비용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직원들도 유치를 해야겠고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누군지는 실수로 이름은 나오지만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는지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수익 모델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취미 삼아 가능한 겁니다. 이러다가 또 투자 매물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신 소장이 설마? 여하튼 그런 식으로 마음에 편하게 제3자한테 혹은 다른 투자 회사를 마음대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를 한다든지 혹은 시행, 부동산 관리 등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그 매물 자체의 인정 가격을 포함시키거나 쓸데없는 계정을 포함시켜서 비싸게 파는 수익 모델을 잡진 않겠죠. 기존의 수익 모델이 있으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투자 비용에서 계속 가격을 올려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그 수익 모델을 지켜나가려면은 여러 군데의 물건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 투자회사의 장이나 혹은 부동산 카페의 장이 해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그렇게 수익 모델을 하도 그걸 가져간 사람이 궁극의 수익 모델을 가져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이거는 수익 모델이 좀 달라요. 제가 아는 분도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중개
투자를 받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긴 하는데 항상 고민이에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그 2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수익 모델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분양 현장 찾아가고 이게 조금이라도 저렴한지,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돗대기로 가져가서 얼마큼 DC가 가능한지, 할인이 가능한지, 물론 그 직원들이나 혹은 그분 자체는 분양 피로 받겠죠. 그 수익 모델을 잡지만 이분이 전매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 것들 되게 많이 찍어 놓거든요, 물건을. 근데 그게 다 수익이 나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그런 수익 모델을 잘 잡고 간다는 게. 근데 그분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할지. 제가 그분이 최근에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게 부동산 투자자, 그러니까 해안을 가진 사람과 저같이 그냥 쓸데없이 경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말 안 좋은 게, 현재 시점, 즉 그 스톡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플로어는 관심을 안 갖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기 안 될 텐데, 저긴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가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 환경에서는 가장 최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란 게 유통 가공비가 들잖아요. 그나마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곤조, 그 곤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조금 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틀 안에 많이 갇히게 돼요. 자기 프레임 안에 많이 갇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그분 자체도 20명이라는 그 아들들인데 그 사람들을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항상 바쁘고 항상 일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물건이 있다. 이 사람은 분양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으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분이요? 아니, 투자자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면 분양은 최종 시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릴 것 같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는 거는 이게 일반 아파트 분양권 같은 이게 투기적인 시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 자체도 돈을 벌고요. 분양비는 세니까. 그리고 그 투자자분한테도 상당한 수익률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플로어를,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게 어디가 안 좋다, 어느 물건은 안 좋다, 혹은 어디가 무엇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것을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시장에 직접 가거나, 저처럼 중개업자는 그 다양한 시장을 이렇게 기웃거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기웃거리게 된다면 분명 거기서도 돈을 벌고, 이런 수익 모델을 가져가지고, 시스템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어느 모시아를 언급할 때 저도 인정을 하는 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 프레임에 갇혀서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 얘기가 계속 옳은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여하튼 그렇게 수익 모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자체로 수익 모델을 구가하는 카페가 대다수거든요. 오히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 미성립은 펀딩을 받으면서 투자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고 했나요? 아닌데 전주가 가져간다고 했나? 여하튼 근데 이분은 제주는 자기가 굴렀잖아요. 그 굴른 만큼의 큰 수익 지분을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낫죠. 물건에 무슨 계정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인정을 떠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경매라는 투명한 시장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내 돈은 내 돈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지분을 많이 달라. 계약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져갑니다. 수익 모델에 대해 아니 수익 자체에 대해서 나게 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나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시크하잖아요. 시크하잖아요. 쿨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수익 분석률 해가지고 매매가에 치면서 네, 뭐 이상한 계정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이건 얼마, 저거 얼마 무슨 법무사 네, 법무사분이 제 방송은 잘 안 듣겠죠? 네, 법무사분 무슨 뭐 와가지고 쓸데없는 뭐 이중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해가지고 진짜 그것도 몇만 원 붙여가지고 진짜 몇만 원 더 먹으려고 하는 것들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저기 그 금전채권 좀 받으려고 법무사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장을 해서 40만 원인가? 네, 그 정도 됐는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건 10 얼마 정도 안 돼요. 인지대까지 다 포함해서도. 나머지 20 얼마는 어디 갔냐고, 내 돈은. 네, 그건 인정을 하죠. 몇백을 붙인 것도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죠. 여하튼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부동산 그 투자를 투자회사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카페가 회원들 상대로 돈을 버는 데가 있으면 100% 시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 카페에 등록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2부를 내일 모레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할 때는 회원들 상대로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넋두리 없이 얘기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투자회사나 카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이야기 나눠서 할 겁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